지금 이 순간에도 6개월 후에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나는 지금의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의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생각과 감정에 갇혀 결국 똑같은 삶을 만들어내는 과거의 당신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과 나누어 선한 에너지를 전파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같은 현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처럼 의자에 앉아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부름, 그 강력한 이끌림을 분명히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이내 익숙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자신의 삶에 울리는 알람 시계에 다시 알림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은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때로는 더 못한 상황에 놓인 채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는 제 워크숍에 찾아왔을 때 자신의 삶이 꽉 막힌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에게는 피트니스에 대한 열정과 소외된 청소년을 돕고 싶은 마음을 결합한 멋진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비전이 영화처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족감 없는 직장으로 향했고 지친 몸으로 퇴근에 TV를 보다 잠드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라고, 변화를 만들라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6개월 후 저는 민준 씨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여전히 불행한 채로 이제는 깊은 후회까지 더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선명했던 비전은 희미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의 도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보냈던 신호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영원히 특정 방식으로 고정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과 함께 변화하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뇌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서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그 화학물질은 뇌가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스스로를 조직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동일한 신경회로를 강화하는 셈입니다. 마치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그 길이 단단한 오솔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과거의 자신이라는 습관을 깨뜨리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고 새로운 화학물질은 당신의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뇌를 변화시켰다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실제 경험과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싶은 삶을 생생하게 그릴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인 채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백미러만 보면서 차를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그 사람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불안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거의 당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직업, 인간관계,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왔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은 과거 생각의 총합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승진을 하면 성공했다고 느낄 거야. 살을 빼면 내 자신을 좋아하게 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느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환경을 창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그들이 먼저 다른 기분을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무언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핍과 한계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더 큰 결핍과 한계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덫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기억한 다음 그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퇴근길에 운전 경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뇌와 몸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설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아침에는 스트레스, 오후에는 피곤함, 밤에는 걱정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당신의 몸은 매일 정확히 그것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양자장, 즉 모든 가능성이 잠재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반응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관찰되기 전까지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집중된 관심이라는 관찰 행위가 이 확률의 파동을 물질이라는 입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즉, 당신의 관심이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양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양자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에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존재가 됨으로써 그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은 결핍의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고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느끼고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원함의 에너지가 아닌 가짐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양자장은 물리법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고 감사, 기쁨, 사랑과 같은 고양된 감정과 결합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이므로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면 당신이 끌어당기고 창조하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6개월 후에 당신, 과감한 선택을 하고 한계를 벗어던지고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버전의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나는 시간을 거슬러 당신의 직관, 꿈, 그리고 문득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깨달음의 순간들을 통해 당신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떠오른 통찰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는데 무언가를 그냥 알게 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의 내가 당신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양자 물리학의 원리입니다. 정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움직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그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신호,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적인 마음, 즉 항상 걱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머릿속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미래의 내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석적인 마음을 잠재울 때 당신은 미래의 속삭임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잡고 어떤 기회를 놓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을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는 이미 그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미래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느낌, 직관, 심지어 신체적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 선택지나 경로를 고려할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슴이 확장되고 몸이 가벼워지거나 흥분되는 느낌. 그것은 그래, 이 길이야라고 말하는 미래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이 수축되고 무거워지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재고하라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몸은 무의식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록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 찾아오는 두통, 특정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어깨에 쌓이는 긴장감, 현재의 길에 대해 생각할 때 덮쳐오는 피로감. 이것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전부 메시지입니다. 만성 통증, 소화불량, 수면 문제와 같은 많은 신체 증상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미묘한 신호를 듣지 않을 때 몸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더 강력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6개월은 인간의 심리와 생리학에서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습관 형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거의 자동으로 작동할 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오늘 하는 생각, 오늘 느끼는 감정, 오늘 내리는 선택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꾸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 당신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어 경로를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역을 떠나는 기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여 방향을 바꾸기 쉽지만 속도가 붙을수록 경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차는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당신을 가두는 낡은 신경회로를 더욱 강화했거나 아니면 성장과 변화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닦았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히고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이완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소통 기술입니다. 명상을 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파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베타파에서 깊은 이완과 창의성과 관련된 알파파와 세타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세타파 상태에서는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이 조용해지고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장벽이 얇아집니다. 이때 당신은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와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고요한 공간에서 미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고통을 낳습니다. 과학을 이해하고 기술을 알고 미래의 자신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행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과거의 당신에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는 습관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익숙한 과거의 화학물질을 갈망하며 당신을 안전하고 제한된 과거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이 저항과 불편함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중독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저항을 뚫고 나아가려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과거의 당신이 아닌 되어가고 있는 당신과 일치하는 작고 일관된 행동들 말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일기를 쓰고 마음이 산란할 때도 명상을 하고 어려운 전화를 걸고 용기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신호를 양자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들이 꾸준히 쌓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처럼 보이게 됩니다. 3년 전 워크숍에 참여했던 이서연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45세였고 싫어하는 회사에 다니며 과체중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수년 동안 그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워크숍에서 서연 씨는 명상을 통해 미래의 자신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여성들의 건강을 돕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kg 가까이 감량하고 에너지 넘치며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서연 씨는 민준 씨와 달리 미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명상, 점심시간 20분 걷기, 그리고 처음에는 어머니만 읽어주더라도 여성 건강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몸은 옛 패턴을 원했고 마음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동료들은 그녀에게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후 그녀는 10kg을 감량했고 블로그에는 작지만 열성적인 팬들이 생겼습니다. 5달째 되던 날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고
이는 그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워크숍 6개월 후 서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건강은 계속 좋아졌으며 마침내 그녀가 된 그 여성을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머무르는 고통이 변화의 고통을 능가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동을 취했습니다. 한 번에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작고 일관된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미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하더라도 과감한 행동을 하고 과거라는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알람을 끄고 성장 대신 안주를 택하고 신호가 고통이 될 때까지 무시한 사람일까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 아이디어, 점점 더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관계, 계속해서 재발하는 그 건강 문제,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그 꿈.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가는 길에 놓인 빵 부스러기들입니다. 다음에 다른 무언가를 향한 이끌림을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목소리가 가능성의 목소리를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 명상하고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걸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담담하게 내디디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양자적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에 이은 선택, 순간에 이은 순간, 하루하루가 쌓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선택들은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에게로 이끄는 거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 후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며 과거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